진짜 기가 차고 또 코가 막힐 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어제 전두환 씨가 광주에 내려갔었는데 뭐 재판 때문이겠죠? 안진용 기자님. 네, 전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장이라고 얘기를 해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그랬었죠. 네, 지난 1심에서 이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는데 지난 5월부터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어제 지난해 11월 1심 재판의 선고 공판 이후에 9개월 만에 다시 광주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아하. 1심에서는요. 인정신문 2차례 그리고 선고일 총 3번 법정에 섰던 바 있는데 이번에 4번째 광주행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뭐 1심 선고에 이제 불복해가지고 열리는 항소심인데 4번째 광주행인데 어제 이 주목을 받았던 것은 광주에 갔다는 사실도 뭐 그렇겠습니다만 확연히 달라진 전두환 씨의 외모, 겉모습이었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왜 이래? 광주 시민들 명령을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 학살 대해서 모른다 난.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내가 왜 직접 책임을? 전두환! 이순자! 내분이 사과하라 이놈들아! 전두환 이놈아! 전두환 이놈아! 전두환 씨, 피해자한테 사과하세요. 발포 명령 아직도 부인하는 했다. 사과하세요. 한마디만 하시고 가십시오. 발포 명령 부인하시니까 광주 시민분들한테 유가족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지금 유족들 나와 계신데 한마디만 하시죠. 한 말씀만 하시죠. 한마디만 하시죠. 한마디만.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마디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만 하시죠. 한마디만.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권리로 무례하게 지금 국민을 대신해서 기자들이 한 말씀 하라고 지금 마이크 들이대고 얘기하고 요청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뭘 그만하라고 무례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어요. 지금 옆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해 11월에 이 1심 선고 당시에 연희동 자택 나와서 빠져나갈 때만 해도 자택 앞에서 항의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말 조심해! 뭐 호통쳤어요. 그런데 그리고 지난달 5일 저희 뉴스파이터도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재판 불출석한 채 집 앞 산책 뒷짐 지고 저렇게 했던 모습. 그런데 어제 모습은 상당히 하대근 평론가님 지난해 11월과 지난해 5일 모습에 비해서는 일단 기력이 많이 쇠약되는 느낌은 좀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뿐만이 아니라 바로 지난달하고 비교를 해도 그렇죠. 지난달 5일에는 주변에 부축 없이 꼿꼿하게 저렇게 혼자서 산책을 하면서 맞아요. 뒷짐지고. 네. 사진 찍는 사람한테 말을 걸기도 하고 좀 네. 이렇게 거기 누구요? 막 그랬단 그런 말이에요. 식으로 네. 그랬었는데 어제 모습은 지금 뭔가 수척해지고 약간 노화가 급격히 진행된 듯한 그런 아하. 느낌이 들고 네. 주변 사람들한테 부축을 받지 않으면 거동이 불편한 건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그리고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기자들이 저렇게 막 물어보면 호통을 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네. 그렇게 조금 이렇게 쇠약해진 듯한 네. 그런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일단 이 부축을 받는 모습만 봐도 일단 기력은 많이 쇠한 것 같은데 특히 언론들은 지난달 5일 또 그리고 지난해 11월 상황과 비교해봐도 얼굴 많이 수척해진 얼굴에 특히 이 집중하는 것 같아요. 많이 뭐 변화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이제 올해 90살입니다. 네. 어르신들은 천천히 늙어가는 게 어느 한순간에 늙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의혹을 보내고 있는 게 얼굴이 너무 달라졌는데 귀 모양도 조금 달라진 것 그래요? 같아. 네. 혹시 대역 배우를 쓴 것이 아니야? 이제야 진짜 알츠하이머라고 주장하셨던 것처럼 알츠하이머 노인처럼 보이는구나 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한번 볼까요? 잠깐 볼게요. 네. 네. 왼쪽이 지난달 5일 모습이에요. 집 네. 앞에 이 재판에 출석하지도 않고 뒷짐지고 산책. 저 때가 이제 사진 기자한테 그거 누구요? 했을 네. 때고 지금 오른쪽이 어제 모습이에요. 보세요. 지금 시청자분들 보세요.
약간 이 정면 바라본 산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눈이 퀭하게 너무 들어갔죠. 그렇죠. 네. 이 정도가 제일 그나마 네. 비교가 쉬울 것 같은데 보세요. 일단은 귀 부분도 좀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유인경 평론가님 보실 때는 좀 비싼 것 같은데 눈이 너무 퀭하고 갑자기 말라. 미간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말라서 주름이 좀 골이 깊은데 네. 왜 이런 의혹을 가지냐면 그동안 전두환 재판에 전두환이 없다라고 할 만큼 갖은 핑계를 대고 안 나타나셨습니다. 네. 그리고 뭐 미안하다든가 사과의 말도 하나도 없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네. 저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답지 않은 행동을 너무 많이 보였던 건 거죠. 네. 그래서 당부하건대 얼굴이 달라지셨다면 네. 얼굴만 달라질 게 아니라 생각과 마음도 달라져서 네. 전직 대통령답게 좀 마지막 재판에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오죽하면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대역 쓴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설마 대역 쓰진 않았겠죠. 왜냐하면 재판정에서는 재판장이 다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박선배 변호사님. 전두환 씨가 어제 항소심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정신문, 인적사항을 묻고 답을 듣는 절차가 아하.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도 상당히 쇠약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아, 그래요? 이름을 묻는 질문에 헤드셋, 청력 보조장치를 착용한 채로 답을 했고 자신의 주소도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해서 이 동석한 이순자 여사가 먼저 말하고 전두환 씨가 따라 말하는 형태로 답변을 했습니다. 네. 지금 사는 곳도 혼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순자 씨가 말하면 따라하는 형태랍니다. 그렇다면 재판이 원활히 진행 못 될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됩니까? 이주연 변호사님. 네, 사실 9개월 만에 첫 출석인데요. 당시에 재판이 시작된 지 한 10여 분 지났을 정도에 계속 눈을 깜빡거리거나 조는 듯한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한 20분 정도 지나자 호흡곤란을 호소했는데요. 당시 재판부가 어떤 상태냐고 묻자 그 아내인 이순자 여사가 오늘 식사를 못 하셨다, 가슴이 답답하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 10분간 휴정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퇴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진짜로 기력이 쇠하거나 이 재판장의 말을 잘 알아들 수 없을 정도의 상태인지 아니면 혹시라도 일부 네티즌들이 제기하는 의혹처럼 혹시 일부러 저런 장면을 연출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선배 변호사님. 인정신문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이 피고인의 인적 동일성에 의문이 들 때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인적 동일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재판부가 보기에도 상당히 쇠약한 수준을 넘어서서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 때는 인적 동일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쇠약한 상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뭐 기록도 없다고 해서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5.18 유족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이번에 고 조비오 신부의 유족들 생각하면 반드시 재판 열릴 때마다 전두환 씨는 불러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그렇죠. 반드시 나타나서 어떤 형태로라도 해서 저는 사실 외신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좀 본격을 위해서라도 어떤 소리라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가족들에게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부끄러운 아버지, 부끄러운 남편이 안 되려면 가족들 협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기력이 쇠한 것은요. 세월이 지나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진실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게 마지막으로 전두환 씨가 할 의무이자 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감히 던져봅니다.